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곡 닌자 헬입니다. 자, 오늘 초월 라디오 시간이고요. 꼭 그 영상 안 보셔도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 콘텐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뭐 이 영상은 게이트 신스 관련 영상이지만 질문하신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다른 질문을 주셨죠.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 작곡 공부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피아노를 먼저 공부하고 와야 할지. 지금 딱 질문만 봐도 우리 이 질문 주신 분께서는 이제 음악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부터 음악을 해야,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내가 잘해질 수 있을까, 이런 초보적인 질문이세요. 지금 우리 채널의 대부분의 영상들이 어느 정도 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들이 많고, 초보자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려하지 않은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지금 우리 채널 영상 올라오는 그 스타일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요런 질문에 관해서도 좀 종종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좀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유튜브 이제 관련 영상에서 음악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제 관점으로 저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요 주제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초월 라디오라고는 했지만 화면을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좀 적으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음악을 내가 시작하고 싶고, 혹은 음악을 지금 하고 있더라도 모든 그 100%의 분들이 다 이 카테고리 안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크게 한 요 정도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적 성향이. 자, 이거 지금 제가 적는 순서는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냥 적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발라드파가 있죠. 발라드파. 이 발라드파 분들은 뭔가 음악을 내가 만들고 음악을 듣고 하시는 성향 자체가 OST 음악이라든지 이런 발라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스트링 편곡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죠. 발라드파.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또 일본파가 있죠. 일본파. 자, 이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나는 어디에 해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자, 일본파. 제가 생각할 때 일본파는 또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지네요. 살짝 애니메이션 주제가 스타일의 밴드 성향의 음악,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먼저 얘기 드리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카테고리 총 제가 볼 때 대략 한 5개, 6개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제가 어떤 부류라도 그 해당 부류를 전부 다 존중하는 것이고, 저 역시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고요. 어떤 특정 부류를 절대 비하하거나 그런 취지가 전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난 여기에 해당되니까 나는 이 해당 안에서 좀 잘하고 싶다면 제 헬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음악을 하면 좋겠다, 이 관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오늘 초월 라디오 촬영하는 거니까요. 절대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목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분명히 그래도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일본파. 애니메이션 주제가나 약간 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런 매체들에 나오는 음악들이 좀 밴드 성향의 음악들이 종종 있죠. 이런 성향의 밴드 성향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일본파가 요런 파트도 있지만 약간 일본식 EDM, 일본식 제 식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식 EDM, 뭐가 있을까요? 카와이 베이스라든지, 카와이 베이스, 퓨처 베이스, 일본 음악은 아니지만 퓨처 베이스, 즉 쉽게 말하면 게임 음악 스타일의 게임 음악 스타일의 전자음악,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요 카테고리에는 저도 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가요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열거드리는 이러한 카테고리 모모파, 발라드파, 일본파 사실 저도 다 해당은 돼요. 하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파가 있죠. 기타파. 제가 손이 떨리네요. 기타파. 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악기를 먼저 연주 시작하신 분들이고, 악기 중에서도 기타나 베이스를 먼저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금 꼭 이런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요 환경에는 아직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거나 아직 시작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밴드 활동을 통해서 음악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기타파죠. 기타파. 그리고 자, 좀 이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감각파가 있어요. 감각파. 자, 이런 분들은 저도 사실 최초에 여기에 해당이었습니다. 감각파. 이 감각파는 특별한 음악적 커리어나, 그러니까 음악적인 배경이나 뭐 연주라든지 어떤 뭐 집안에 어떤 뭐 음악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든지 혹은 뭐 클래식을 전공했다 뭐 이런 배경이 전혀 없고 그냥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어느 순간 내가 음악을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해서 대부분 약간 팝 음악을 지향하죠. 팝 음악.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팝이라는 거는 그 외국 음악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대중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퓰러 음악. 그래서 뭐 댄스 음악, 뭐 R&B. 소위 말해서 이제 차트에 있는 음악들을 즐겨 들으시고 그런 음악을 아무래도 대중음악 작곡가 하고 싶은 분들이 다 대부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감각파에 속할 확률이 크죠. 제 식대로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거 초월 라디오 콘텐츠로 제 생각을 그냥 어느 정도 전달드리는 목적으로 약간의 재미를 생각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꼭 이런 파가 뭐 이렇게 마치 법인 것 마냥 정해져 있다, 그 관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난 요런 카테고리에 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아요. 난 어디에 있지 생각하시면서. 또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 계시죠. 힙합파. 비트메이커죠. 힙합파. 참고로 저도 또 제가 아까 여기라고도 얘기했지만 전 애초에 시작은 여기였습니다. 힙합파. 자, 이게 사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 어떠한 카테고리 요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어떠한 카테고리에 정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분들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 전혀 없고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거 질문하신 분들, 이 질문하신 우리 구독자분의 질문만 봐도 제가 이제 뭐 넘겨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한번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띄워놓고 제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 보이겠죠? 자,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요 질문하신 분이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스트링 편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작곡 공부를 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아노 공부를 먼저 하고 와야 할지, 이거 피아노를 뭐 잘 쳐야 된다, 요런, 물론 당연히 잘 쳐서 나쁠 건 없고 당연히 잘 쳐야 좋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이 질문을 주신 구독자분의 성향 자체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발라드파 아니면 지금 요 발라드파 아니면 일본파의 지금 밴드 성향에 속할 확률이 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만 보고는. 왜냐면 여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쓰신 걸로 봐서 대부분 이제 발라드를 좋아하시고 이런 OST나 이런 음악들 혹은 영화 음악 이런 쪽 영화 음악파가 있네요. 참. 발라드파. 여기 영화 음악파가 있네요. 하나만 더 적을게요. 약간 영화 클래식파. 클래식파. 약간 여기 영화 음악, 뭐 영상 음악이죠. 영상 음악. 음악, 스코어 음악이죠. 그리고 뭐 또 뭐 클래식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클래식파, 영화 음악, 영상 음악은 아무래도 이제 스코어에 기반이 있고 아무래도 클래식적인 기반이 있으니까 제가 클래식파라는 카테고리에 넣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뭐 약간 영화나 영상음악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발라드 쪽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일본 성향의 그런 스트링이 들어간 밴드 음악 아니면 제가 지금 음악을 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미된 그 밴드 성향의 드럼도 약간 남악 드럼이라 그러죠. 어쿠스틱 드럼 위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전체적인 곡의 골격이 피아노 위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에서 많이 나오고 혹은 꼭 애니메이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잠깐만 지금 문자가 와서 자 제가 문자 확인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어서 나오죠. 자, 꼭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약간 좀 일본 성향의 밴드 성향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우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클래식판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발라드파, 요 발라드파에 해당을 하신다. 만약에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께서 나는 발라드파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께서 발라드 음악을 잘 만들려면 뭐 스트링 뭐 미디로 스트링 편곡을 잘해야 되고 무슨 뭐 대위법을 공부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잘 쳐야 되고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연주나 음악적 뭐 스킬 그리고 스트링 편곡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미디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발라드를 좋아하고 그런 음악을 제대로 좀 잘 만들고 싶고 실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계시다면 제 생각은 당연히 연주를 잘해야 되고 스트링도 뭐 좋으면 좋지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가사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잠깐 적어볼게요. 자, 발라드파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사 좀 책을 많이 보셔야죠. 가사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발라드가 무슨 음악이냐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발라드는 사실 물론 음악이 기본적으로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지만 특히나 가사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죠. 시, 소설, 스토리. 자, 똑같은 사랑 헤어지는 그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발라드 음악들 보면요. 사실 음악이 먼저라기보다 그 메시지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해당 음악들을 들었을 때 당연하게 넘어가지만 막상 이별 택시 같은 음악, 이별 택시 이런 음악을 만든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가사가 잘 쉽게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은 이건 하나의 음악을 만든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을 만들었죠. 세상.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나 너랑 이별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이별의 이 순간이 너무 슬퍼. 너는 어쩜 그렇게 당당하니? 이런 메시지를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지금 헤어지기로 하고 너는 저 건너편에서 무덤덤하게 택시를 기다리고 나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택시가 먼저 와서 난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지금 창문 밖으로 네가 점점 멀어지네. 아저씨 저 어디로 가야 하죠? 이게 사실 이별 택시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걸 작곡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가사를 넘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발라드를 잘 쓰고 싶고 발라드에 대한 뭔가 감을 키우고 싶다면 저는 피아노 연주, 뭐 스트링 편곡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지만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프로듀서라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카테고리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 음악을 만드는 이 프로듀서라는 거는 꼭 미디를 잘하고 화성학을 잘 알고 무슨 뭐 어떤 연주를 잘하고 이 관점 그리고 어떤 뭐 음반을 만들고 요 관점을 넘어서서 나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만 결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하는 일, 행동. 저는 이걸 프로듀서로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트링 편곡이다. 절대로 그 스트링 편곡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절대 비하하는 의도가 없겠죠. 당연히 비하할 이유도 없고요. 괜히 또 이렇게 꽈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스트링 편곡이 발라드에서 중요하지만 이 스트링 편곡은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면 살 수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프로듀서라는 뭐냐면 이 곡에 스트링이 들어가야 돼. 이걸 결정하는 게 프로듀서죠. 그러니까 이 곡에 스트링이 들어가면 안 돼. 발라드지만 스트링이 들어가면 안 돼.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약간 적적하고 약간 이 음악은 겨울의 느낌이 풍성하게 들리는 따뜻한 겨울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싸늘하고 적적하고 외로운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볼 때 나는 스트링이 빠지고 그냥 피아노와 차가운 피아노와 가벼운 스트럼으로 완성되는 게 이 곡에 내가 쓴 가사와 맞아. 저는 이걸 프로듀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어쨌든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발라드파에 속한다. 저는 그 무엇보다 좀 가사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평소에 좀 글을 좀 많이 써본다든지 그리고 또 만약에 요즘에 발라드를 쓴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영상 매체, 영화나 특히나 영화 지금 오늘 제가 이 초월 라디오의 취지는요.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내가 원하는 음악을 잘할 수 있을까의 관점을 제 식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발라드파에 속한다. 그럼 영화, 나아가서는 소설, 책 이런 매체를 좀 많이 경험을 하시고 사람들의 공감 그러니까 성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 그걸 좀 키우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음악 하려면 이 영상을 보고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음악 시작하시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뭐 사셔야 되고요. 뭐 마이크는 뭐 써야 되고 뭐 큐베이스는 뭐가 좋고 에이블톤 뭐가 이런 걸 혹시 기대하시고 오늘 음악 할 때 뭐 해야 되나요? 이 영상을 지금 클릭하신 분들에게는 살짝 좀 안 맞는 내용일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 없으면 나는 슬프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감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기 어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공감을 키우려면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음악을 하는데 저는 TV 잘 안 봐요.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TV 잘 안 봐요. 뭐 드라마 잘 안 봐요. 이런 분들 계세요. 뭐 그게 뭐 무조건 뭐 잘못됐다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OST를 하나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형, 저도 발라드 잘 쓰는데 OST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신 거? 저도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칠게요. 근데 제가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분명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TV 잘 안 본다고.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도 약간 유치하고 뭔가 TV에서 연예인들 나왔고 예능에서 막 이렇게 막 깔깔거리고 그게 자기랑 별로 취향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OST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니 너는 드라마를 평소에 보지도 않고 TV를 보지도 않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음악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런 공감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장면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 OST나 이런 영상음악은 음악이 메인이 아니죠. 영상이 먼저죠. 이런 음악이 깔리는구나. 이런 음악이 이렇게 TV에 나오는구나. 이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단순히 피아노를 잘 치고 스트링 편곡을 잘하고 이런다고 해서 사실 OST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발라드파다. 나는 발라드파다. 그러면 조금 이런 매체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좀 키우거나 이미 관심이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좀 감정에 대한 공감을
좀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발라드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상을 잘하고, 상상. 단순히 이별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그냥 뭐 이별하니까 너무 슬프다, 제목 이별,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개똥벌레. 뭐 이거는 완전한 발라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벌레. 만약에 우리가 개똥벌레라는 노래를 안 들어봤다고 생각을 하면 제목만 보면 이거 무슨 뭐 애들 동요인가? 뭐 어떤 장난하는 음악인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음악이 주는 메시지는 인간의 외로움. 이게 메시지잖아요. 이게 주제잖아요, 주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봐도 어쩔. 제가 러닝타임 맞추려고 조금 말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제목이 개똥벌레라는 것은 소재를 개똥벌레를 한 거죠. 벌레.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새들도 떠나가고 전부 다 떠나가고 나 혼자밖에 없고, 마치 힘들게 저 본인의 몸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이렇게 굴리면서 가고 있는 저 말똥구리 개똥벌레가 나와 같구나. 이것을 이제 비유해서 개똥벌레라는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저는 발라드를 좋아하고 어떤 이런 서정적인 음악을 내가 만들고 싶은 이 발라드파 분들은 저는 요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영화를 보고, 뭐 소설을 읽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나는 이런 생각 전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레인지를 넓히는 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피아노를 치고 어느 정도의 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저는 발라드를 쓴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잘 못 친다고 하더라도 프로듀서는 피아노를 못 친다고 프로듀서가 못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피아노 세션은 얼마든지, 그렇다고 제가 피아노 세션이나 어떤 다른 악기 세션 분들을 절대 낮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충분한 대가를, 정말 올바른 대가를 지불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스트링 편곡이라든지 뭐 피아노 연주라든지 기타라든지. 그렇지만 내가 개똥벌레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인간의 외로움 혹은 이별의 아픔을 이별 택시라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나만 생각하고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음악이잖아요. 저는 이게 발라드 프로듀서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꼭 뭐 스트링 편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불필요하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발라드파다 내가. 그럼 좀 사람들과의 좀 공감을 좀 키워야 되는구나. 내가 당장 음악하는 데만 너무 막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약간 좀 영화나,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노래를 좀 잘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꼭 발라드라 그래서 노래 발라드라 그래서 꼭 김연우 씨나 김범수 씨나 아니면 그런 나얼 씨나 이런 박정현 씨나 이런 보컬리스트처럼 이런 노래를 하지 않아도, 노래하시는 분들은 자 보컬리스트가 있고,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보컬리스트가 있을 수 있고 소울리스트가 있을 수 있죠. 소울리스트. 이분들은 이제 완벽한, 정말 기술적으로 완벽한 보컬,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고 어떤 감성적으로도 잘 하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노래라는 것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지 테크닉을 보여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테크닉은 그 전달 안에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테크닉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더라도 소울리스트의 관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이지만 유재하님, 이런 분들은 보컬리스트는 아니지만 감정으로 노래를 하고, 그 어떤 분들도 이 분의 음악을 절대 노래 실력이 뭐 안 좋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아니면 뭐 조덕배님, 조덕배 선생님, 김장훈님. 자,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소울리스트인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 내가 만들어낸 이 세계를 노래할 때 어느 정도 이런 감정에 집중해서 노래에 대한 좀 감이 있으시다면 저는 발라드를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발라드판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또. 이거 간단하게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초월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일본파다. 일본파 분들을 충분히 아까 이야기 드렸죠. 뭔가 좀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런 밴드 성향의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항상 만들어도 그런 약간 좀 음악적인, 제가 말하는 음악적인 것이라는 건 약간 좀 스코어, 그러니까 좀 밴드 성향의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드럼을 써도 그런 좀 힙합이나 R&B 소스, 댄스 음악 소스는 살짝 좀 지향하시고 좀 밴드 성향의 음악을 이렇게 만드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일본파긴 하지만 일본식 EDM, 막 게임 음악 스타일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건 잠깐 간단하게 나눠서 얘기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일본파다, 이분들은 이 기타파랑 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파랑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고, 만약에 내가 일본식 EDM, 일본식 뭐 퓨처 베이스 이런 전자음악을 좋아하고 나중에는 내가 음악적 성향이 어떻게 바뀌어서 뭐 케이팝을 하게 될지 어떤 뭐 내가 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보컬이 들어간 음악보다는 좀 이런 게임 음악이나 혹은 뭐 일본식 퓨처 베이스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내가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다. 이런 분들은 지금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미 미디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가정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감각적인 보이싱, 단순히 뭐 사운드를 대부분 좋은 사운드라는 거는 꼭 기술적에서 나온다기보다 원초적인 거에서 나오는 상황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감각적인 코드 보이싱,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제가 뭐 준비하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적인 보이싱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식 EDM 들어보면 코드 진행이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이죠. 약간 재즈 보이싱이에요, 사실. 재즈 성향의, 제가 말씀드리는 재즈는 뭐 그런 재즈가 아니라 보이싱 자체가 재즈 보이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즈 보이싱, 감각적인 보이싱, 그리고 신디사이저를 알아야겠죠. 자, 아무래도 신디사이저 전자음악을 다루다 보니까 신디사이저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공부를 무조건 제가 뭐 신디사이저를 잘 다루고 감각적인 보이싱을 뭐 할 줄 알면은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다. 뭐 일본식 EDM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일본식 EDM이나 이런 게임 음악 스타일을 좀 자유자재로 내가 생각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을 참고해서 혹은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나만의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고 싶다면 제가 볼 때 신디사이저에 대한 감은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각적인 보이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약간 이런 일본 컬처, 일본 게임이나 이런 컬처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내가 일본파인데 일본식 EDM, 카와이 베이스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보통 이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애초에 피아노나 이런 재즈를 먼저 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감각적인 보이싱, 재즈 보이싱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보이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신디사이저로 연주했을 때 감각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디사이저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좀 나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일본 게임이나 이런 컬처나 이런 문화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자, 바로 기타파를 얘기 드리면서 아까 발라드파에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기타파를 얘기 드리면서 일본파 중에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 요거랑은 지금 다르죠. 요거랑은 지금 다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 스타일의 밴드 성향의 스타일과 제가 기타파를 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들은 너무 이거 보기가 지저분한가요? 자, 기타파 혹은 일본파인데 이 안에서 애니메이션 밴드파. 자, 이거 두 개 다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음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 컴퓨터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애초에 처음 시작을 음악의 시작을 기타나 악기로 먼저 시작을 한동안 오래 하시고, 오늘 초월 라디오니까 막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그냥 예능 컨텐츠로 들어주시면 돼요. 뭐 어떻게 너무 진지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요런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 관점으로 좀 공부하시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발라드파일 것 같아요. 제가 넘겨 짚었다면 죄송합니다. 자, 이런 분들 중에 애초에 기타나 이런 베이스를 연주했던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미 밴드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제가 봤을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의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분들이 음악은 잘 만드세요. 기본적으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합주를 했던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음악의 골격이라든지 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누구한테 배우고 뭔가 내가 공부를 뭐 시간을 내서 따로 하고 이게 아니어도 지금까지 내가 연주를 했던 그 감 때문에 기본적인 음악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딴짓거시면 안 돼요. 제가 본 분들만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들이 많았더라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음악은 좋은데 이 음악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망친다. 조금 과격하죠. 스스로 망친다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일본식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밴드 성향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기타를 만약에 치시거나 혹은 꼭 일본파가 아니더라도 기타나 이런 밴드 성향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악은 잘 만들고 가사에 대한 고민, 음악적인 고민은 굉장히 풍부하시고 좋은데 기본적인 레코딩, 그리고 본인이 연주한 것에 대한 레코딩 후 편집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애초에 많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노력을 내가 기타를 연주하거나 어떤 베이스를 연주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합주를 할 때만큼의 노력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지금 중요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자, 하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자, 지금 기타파에 해당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요. 제가 취미가 사진이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보실게요. 그러면은 카메라 어떤 거 사지? 이 카메라 조작을 어떻게 하지? 사진에도 장르가 있다던데 이런 뭐 인물 사진은 어떻게 찍고 흑백 사진은 어떻게 찍고 뭐 이런 공부를 하면서 구도는 어떻고 이런 공부, 즉 플레이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사실 지금 시대의 사진에 대한 업무는요, 혹은 취미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사진을 어떻게 색 보정하고 어떻게 편집하고,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이나 혹은 뭐 그 밖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것까지 저는 사진의 능력치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영상 촬영을 잘해도 영상 편집까지가 내 능력인 거잖아요. 즉 내가 사진을 이렇게 찍고 영상을 이렇게 찍었지만 똑같은 똑같은 퀄리티의 영상물을 찍은 두 명이 있을 때 한 명은 편집 스킬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시고 한 명은 영상 촬영과 그런 예술적인 혼, 그리고 어떤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촬영을 하지만 그 편집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그 동일한 퀄리티라면 당연히 편집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시대에 연주를 하거나, 자, 연주, 기타, 베이스, 간단하게만 볼게요. 건반, 혹은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무조건 레코딩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집. 이 내용은 아마 우리 채널이 아니더라도 많은 그 다른 훌륭한 채널들이 이런 내용을 종종 제가 언급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나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나 보컬 노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레코딩과 편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금 공부가 시작이 아직 안 되셨거나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지금 좀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지금 음악함에 있어서는 제 기준엔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채널에 우리 채널 지금 이 영상 이 초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기타 파던 뭐 어떤 무슨 뭐 여기 다른 무슨 뭐 발라드 파던 혹은 뭐 감각 파던 힙합 파던 어떤 뭐든 간에 내가 음악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음악 싫어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음악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초월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음악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 수준을 넘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수준을 넘은 분들이 이 초월 라디오를 지금 듣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음악을 내가 업으로까지 생각하고 혹은 음악이 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관심이 높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구독자분들 지금까지 음악을 지금 너무 좋아하고 계신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음악을 들은 횟수 중에 실제로 합주를 하거나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연주나 라이브하는 것을 본 경험이 많으세요? 아니면 음반으로 녹음된 어떤 레코딩이 된 mp3라든지 혹은 음반 cd라든지 이 기록물을 듣고 기록물을 들은 횟수가 많으세요?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본다면 이 질문 자체가 얼토당토 않을 정도로 아니 당연히 아무리 음악을 좋아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실제로 아무리 라이브나 콘서트를 많이 갔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음반을 귀에 이어폰이나 스피커로 들은 횟수보다 많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전에 중세시대나 예전 정말 수백 년 전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 애호가의 관점에서는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려면 무조건 실제로 들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아무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직접 내가 라이브에 가서 음악을 연주하는 걸 본 경험과 내가 음반으로 그냥 이미 레코딩된 음악을 들은 경험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음반으로 들은 횟수가 많아요. 누가? 음악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조차. 근데 되게 제 생각에 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 되게 좀 약간 좀 싶은 건 뭐냐면 그 정도로 음반으로 듣는 횟수가 더 많음에도 대부분의 이 연주하시는 분들이 라이브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라이브, 연주, 합주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레코딩이나 이런 편집 그리고 제가 사실 뭐 우리 채널에서 믹싱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다지 쓰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잠깐 얘기 드릴게요. 믹싱 어느 정도의 믹싱, 약간의 믹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요즘에는 예전보다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 중요도가 아예 없다고는 얘기를 이걸 생각 안 한다고는 제가 이야기는 안 드리지만 보통은 실제 내 연주 능력에 대해서는 엄청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을 저는 종종 보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음악을 스스로 약간은 망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연주 실력이나 음악적인 구성 그리고 심지어 아까 발라드파 얘기 드리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그 가사에 대한 고민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밴드들이나 그런 연주하시는 음악 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 제가 볼 때 아쉬웠던 게 음악이 너무 본질적으로 좋고 그런데 레코딩 되어 있는 그런 결과물이나 혹은 녹음 상태나 혹은
아 이거 어느 정도 조금만 편집만 더 들어갔어도 훨씬 좋은 음악이 됐을 법한데 그 아쉬움이 엄청 컸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내가 기타파이거나 일본파 즉 밴드 성향의 음악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실제로 내가 기타로 음악을 시작했고 뭐 악기 연주로 음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음악적인 감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음악을 좀 작곡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혹은 하고 계시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지금 빠르게 티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에 한해서 저는 레코딩 능력, 레코딩 스킬, 그리고 편집,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홈 레코딩에 대한 장비, 이게 좀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얘기 드리고 이분들은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음악뿐만이 아니라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분명히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실력적으로나 뭐로 보나 분명히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봤는데 엄청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됐다든지 꼭 음악 아니더라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순간에는 못 알아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일 거야. 물론 운도 작용하겠죠. 운도 작용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의 특징은 똑같은 시간을 써도 티나는 곳에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합주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밴드 하시는 분들 보면 관객들에서 이제 라이브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무대 뒤로 가면 아까 뭐 아쉬웠다, 뭐 틀렸다, 뭐가 아쉬웠다 이렇게 후회가 우린 되잖아요. 항상 공연이 끝나면. 자, 제가 오늘 좀 말이 빠른가요? 오늘 어떤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초월라디오입니다, 여러분들. 아쉬워하시는 분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요. 그 라이브 현장에 있던 관객들이나 내 팬들은 그거 실수를 모른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한 실수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막 연주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더 완벽한 연주를 하고 싶고 내가 더 완벽한 어떤 음악적인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시간 쓰는 게 너무 훌륭하고 박수 받아야 될 일은 맞으나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우리 팬들의 입장에서는 확 티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내가 연주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연주하는 거잖아요. 내가 물론 즐거운 것도 있고 내가 이 음악을 하는 이 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나아가선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음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제한되어 있고 내가 뭔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시간에 남들이 볼 때 바로 바뀔 만한 무언가의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확 티나는 곳에. 그 관점으로 보면 내가 5시간을 10시간을 어떤 음악적인 거에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면 내가 10시간 동안 지금까지 뭐 5년, 많게는 10년, 짧게는 2, 3년 기타 연습을 한 내가 지금 10시간 연습한다고 해서 물론 바뀌겠죠. 연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주는 좋아지겠죠.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시간 동안 내가 모르던 어떤 레코딩 스킬을 익힌다든지 내가 연주했던 어떤 데이터를 더 좋게 편집하는 방법을 익힌다든지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우리가 내가 들려주는 친구나 어떤 관객, 팬들 이런 음악을 안 하는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더 티가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의 의도가 뭔지 아시죠? 연습량을 줄이고 뭐 연습 필요 없다. 남들은 틀려도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게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뭐 해야 될 거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잘 된 사람들 곰곰이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잘 못 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분명히 사운드도 나보다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 하는데 왜 쟤는 잘 되지? 근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들이 신경 안 쓰는 부분에 시간을 쓰고 있던 거고
그런 분들은 머리가 빨빨 돌아가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 바로 체감할 만한 것에 신경을, 이게 잘못된 게 약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효율적인 거죠. 그 관점으로 볼 때 내가 기타나 베이스나 피아노나 이런 연주 관련해서 뭔가 음악을 시작했고 합주를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다. 나는 기타파다. 나는 일본파인데 약간 밴드 성향의 파다.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내가 연주하는 이 레코딩을 어떻게 해야 더 깔끔하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좋게 들릴 수 있을까? 분명히 내가 통기타를 내가 편하게 쳤을 때는 괜찮은 연주를 들려줬는데 왜 녹음만 하면 별로지? 당연히 별로죠. 아무리 녹음을 잘해도 별로죠. 왜? 실제로 내가 방 안에서 어떤 합주실에서 통기타를 칠 때는 이 기타에서 울려서 나오는 이 모든 소리가 사방으로 튕기잖아요. 옆으로도 튕기고 저기 앞으로도 튕기고 뒤로 튕기고 그 사방으로 튕긴 소리가 내 귀로 들리는데, 아니 마이크 한 대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기타를 레코딩을 하면 당연히 내가 실제로 사방에 튕겨서 듣던 소리가 듣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 한 대로만 들어온 소리를 스피커로 들으니 같은 연주여도 연주가 별로인 것처럼 들리겠죠. 이건 뭐예요? 레코딩 스킬이 없어서겠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좀 이야기 되시나요? 평소에 내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합주를 하거나 이렇게 칠 때는 사방에서 튕기는 이런 앰비언스가 다 섞여서 들리는 상황인데, 내가 뭐 마이크 한 대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하면 아무리 내가 깔끔하게 잘 연주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듣는 이런 튕김을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이크로만 들어온 진동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 연주가 별로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죠. 우리가 전문 뭐 레코딩 엔지니어나 믹싱 엔지니어들만큼의 퀄리티를 그런 또 스튜디오나 부스를 활용해서 녹음하고 그건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그냥 연주에만 집중해서 오로지 연주,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뭐 잘 쳐야 되는 데만 집중해서 하는 연주랑 조금 틀려도 편집을 통해서 해결하고 마치 영상 찍고 편집하듯이, 그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걸 가지고 사진 찍고 색보정 들어가고 편집하는 거를 저 사람 실력이 없으니까 편집하네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너무 막 연주에만 막 몰입하고 이거 틀렸으니까 안 틀릴 때까지 연습하고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시간에 이 제한된 시간을 저는 티나는 곳에 썼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뭔가 이 음악을 잘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지금 이 초월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결국에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싶어서 듣는 거잖아요. 그 관점을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기타파나 일본파 분들은 레코딩이나 이런 편집, 이런 홈 레코딩 관련 이런 장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 씀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기타 연습이나 연주 연습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절대 곡해하시면 안 돼요. 이 초월 라디오 곡해하시면 안 돼요. 자, 빠르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이거 가볍게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길어지네요. 자, 저도 사실 뭐 처음에는 힙합으로 시작했지만 감각파, 이걸 그냥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그 가요나 케이팝 그리고 이런 소위 말해서 트렌디한 음악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감각파에 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케이팝이라고 봐도 되겠죠. 난 케이팝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자, 지금 요거에 대한 답변은 제 식대로 드리긴 하겠지만 좀 다른 것보다는 좀 가볍게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좋은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맞는 말이고, 자, 일단 대부분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장르를 알아야 된다. 뭐 어느 정도의 사운드 믹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시퀀서 하나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장르를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장르들을 잘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차트 분석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감각파는요. 감각파가 만약에 나는 장르를 특별히 가리지 않고 혹은 트렌디한 음악을 하고 싶고 그런 음악들을 내가 또 좋아하고 뭐 있지라든지 혹은 뭐 NCT라든지 외국에서 무슨 뭐 빌리 아일리시라든지
빌리 아일리시 음악은 뭐 여러 그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트렌디한 음악들, 그게 뭐 힙합이든 EDM이든 이런 음악들을 즐겨 듣고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분들은 음악을 듣고요. 자, 이거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지만 제 입장에서는 엄청 핵심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이 주제는 좀 따로 열어서 영상 뭐 촬영을 하든 아니면 초월 라디오로 다시 얘기하든 이 주제를 따로 이야기 드릴게요. 음악을 들을 때요. 자, 음악을 들을 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을 그냥 듣고 이 장르는 뭐지? 이 음악의 장르는 뭐지? 이 음악은 어떤 사운드가 매력 있지? 이 음악은 악기가 어떻게 들어있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대부분 들으시는데 그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감각파에 속해 있고 이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카테고리의 능력치를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음악을 들으실 때 이 곡을 발매한 제작사 혹은 만든 작곡가는 이 음악이 어디에 활용되길 바라는 뜻으로 만들었을까? 즉, 이 음악이 세상에 존재해서 어디에 쓰이는 음악을 의도했을까? 이 음악의 쓰임새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는 훈련을 좀 기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우리 이 초월 라디오를 들으시는 몇몇 분들은 이미 활동하시는 작곡가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런 분들께서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뭐 이 얘기를 듣고 약간 좀 난해한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감각파에 속하고 내가 트렌디한 음악을 즐겨 듣고 트렌디한 음악을 지금 만들고 있고 혹은 만들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면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장르나 어떤 특정 뭐 사운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 순간 어떤 새로운 음악을 들을 때 차트에 있는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악의 활용처는 뭐지? 이 음악에서 뭘 사람들이 느끼라고 이 음악이 만들어진 거지? 이 음악이 왜 이 음악이 단순히 트렌디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 음악이 활용되어지는 목적이 뭐지? 이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빌리 아일리시랑 제가 지금 틀진 않을게요, 음악을. 찰리 SCX랑 찰리 맞나요? 찰리 X. 이거 게스라는 음악 들어보면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꽤 오랫동안 있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저 음악 들어보면 악기도 굉장히 미니멀하고 또 음악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 음악을 듣고 오히려 이거 뭐 별거 없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자 지금부터 조금 알아들으실 분들만 이해해 주세요. 이거를 이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차후에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것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중요하다. 목적? 제가 볼 때 이것보다는 어디까지 생각했냐예요. 어디까지 생각했냐. 이 말이 뭐냐면 이거 얘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주제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게스라는 음악 들어보면 뭐가 별거 없지만 보통 분들은 저걸 듣고 그냥 이거 뭐 별거 없는 그냥 하우스 음악, 테크노 음악인데 나도 하겠는데 라고 넘어가겠지만 사실 저 음악 들어보면 약간 애플 광고 음악 같거든요. 애플 광고?
혹은 약간 영상을 위한 음악이에요. 음악. 즉 음악이 메인이 아니라 어떤 영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이 초월 라디오가 끝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실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기가 있다. 근데 이 장기가 내가 손가락 춤을 출 줄 아는 장기가 있어요. 막 손가락으로 웨이브를 하고 어떤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어떤 독특한 모션을 하는 그런 장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가락 춤을 추는 내가 짧은 어떤 영상이나 어떤 쇼츠나 릴스로 이 내 장기를 보여줄 건데, 그때 이 게스라는 음악은요 엄청 잘 어울립니다. 즉 이 음악의 의도 자체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의도 자체가 어디에 활용되어지길 바라고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음악 자체는 이 음악을 듣고 신나해, 이 음악을 듣고 무슨 뭐 트렌디함을 느껴, 이 음악을 따라 불러, 뭐 이 음악에 맞춰 춤춰, 이것이 이 음악의,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만든 분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 음악의 존재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아, 이 사람들은 이 음악을 만든 취지가 팬들이 이 음악을 듣는 이 순간에 당신이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구나. 아, 이 음악은 너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의 관점으로 만든 거구나. 즉 네가 손가락 댄스 혹은 눈썹 춤을 춘다? 그러면 이게 음악이 메인이 아니라 영상이 메인인 음악이구나. 그 영상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음악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 저는 이게, 이런 관점, 이런 생각이 이런 감각파를 내가 지향하고 지금 내가 더 잘해지고 싶다면 매 순간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이런 사용처를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관점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음악은 단순히 이 장르를 표현하고 여기에 춤춰라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자기만의 장기를 보여줄 때, 사용되어질 때 엄청나게 찰떡인 음악이구나. 영상의 집중도를 올려주는 음악이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어디까지 생각하냐가, 즉 이 생각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즉 이 생각을 하고 이런 게스 같은 스타일의 음악을 만드는 것과 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흡사한 음악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 뭐죠? 파이스트 무브먼트의 무슨 뭐 라이커 G6 같은 스타일이에요. 사실 이 음악도 10여 년 전 음악이죠. 예전에 한 15년 전 음악에 파이스트 무브먼트 음악 들어보면 라이커 G6 G6라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인데, 그냥 그런 스타일의 음악 듣고 비슷하게 이런 음악을 만들어서는 이 생각을 안 한 거죠. 어디까지 생각했냐가 중요한데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구현만 했다. 그냥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저는 그 간지가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이지만 아마 이미 좀 어느 정도 음악을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감각파다. 나는 감각하고 나는 좀 트렌디한 음악을 만들고 싶고, 나는 이 감각으로 꼭 연주를 기반으로 한다든지 어떤 뭐 음악적인 화성악, 무슨 뭐 스코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만드는 이 음악이 어디에 쓰여야 되지? 이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매 순간 이걸 상기해야 된다. 왜? 어디까지 생각했냐가 구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빠르게 힙합파 말씀드릴게요. 지금 클래식파 아직 안 했는데, 클래식파는 뭐라고 얘기 드리지? 저는 클래식파를 알 수가 없어요. 자, 힙합파다. 만약에 지금 이 초월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힙합파에 해당이다. 저도 사실 예전에 여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힙합파의 오랜 거주자로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힙합파다. 제가 생각할 때 힙합파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해야 될 것이, 내가 만약에 힙합 음악을 듣길 좋아하고 힙합 음악에 난 빠져 있고 내가 그런 힙합 비트를 만들고 싶고 내가 힙합 음악에 남다른 애정이 있다. 내가 당장 잘해지려면 뭘 해야 되지? 해리가 생각하는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힙합파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당연한 게 너무 강력해서 저도 당연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드럼 메이킹에 엄청나게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왜가 따르죠. 왜?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얘기를 아까 드리다가 말았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조금 길어지는데 이거 거의 끝나가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프로듀서라는 거는 어떤 연주를 잘하고 스트링을 잘 찍고, 아까 발라드 얘기하면서 이 얘기 잠깐 드렸죠. 발라드 뭐 스트링을 뭐 편곡을 잘하고 오케스트레이션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사실 그런 것들을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본다기보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저는 프로듀서라고 본다 이야기했잖아요. 왜냐면 그 밖에 나머지 아까 뭐 스트링이나 멋진 연주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죠.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죠. 제가 돈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드리고 얼마든지 내 곡에 합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힙합 프로듀서는 약간 얘기가 달라요. 힙합 프로듀서는 기술적으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드럼만큼은 본인이 충분히 메이킹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왜가 나왔죠. 자, 일단 첫 번째, 힙합은 드럼 메이킹에 대한 남다른 기술과 자기만의 작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멋있음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멋있음. 만약에 저는 지금 제가 뭐 힙합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힙합에 대한 애정도가 상당하고, 사실 뭐 저도 음악을 원래 힙합으로 시작을 했고, 또 우리 채널의 영상들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샘플러를 엄청 애정하고 이런 입장에서 좀 힙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힙합은 트랩을 표현하고 붐랩을 표현하고 어떤 특정 뭐 힙합 장르, 힙합의 뭐 사운드, 이걸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멋있어야 돼요. 멋있음. 자, 여러분들 멋있음. 제가 아까 드럼 메이킹을 연구해야 되고 내가 힙합을 잘 만들고 힙합 프로듀서로서의 내가 실력을 키우고 싶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나만의 드럼 메이킹 스킬, 그리고 기존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재래식 방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근본 있는 드럼 메이킹 스킬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 왜? 결국에 이것이 멋있음과 직결되니까. 자, 꼭 드럼에서 뭐 멋이 있어야 음악이 멋있고 뭐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힙합 음악에서 제가 생각하는 멋은 사실 드럼이거든요. 자, 하나만 저 이거 얘기 드릴게요. 자, 지금 요 멋있음과 지금 여기서 이 프로듀서의 관점을 하나 엮어서 하나만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프로듀서는 나만 생각할 수 있고 결국에 대가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프로듀서라 그랬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NCT의 스티커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뭐 대본이 없이 뭐 생각나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 NCT의 스티커, 왜 NCT 뭐 힙합 얘기하다가 왜 NCT가 왜 나오냐고 하실 수 있는데, 좀 음악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이렇게 크레딧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NCT의 스티커라는 음악은 세계적인 힙합 프로듀서죠. 댐 조인트가 만든 겁니다. 댐 조인트. 힙합 플러스 뭐 팝 프로듀서죠. 팝 프로듀서. 자, 아니 켄드릭 라마 앨범에 들어가고 카니에 베스트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심지어 닥터들 앨범도 프로듀싱하고,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하고 수많은 힙합 앨범에 참여했으면 힙합 프로듀서 아닌가요? 댐 조인트는 힙합 프로듀서죠. 충분히. 그 말고도 뭐 수많은 팝 음악에도 참여를 했지만, 자, 이 댐 조인트의 이 스티커 트랙을 들어보면요. 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프로듀서와 저도 집중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힙합파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겁니다. 프로듀서는 나만 결정할 수 있는 걸 생각한다. 그리고 이 멋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스티커 음악을 처음 들어보면 맨 처음에 그 플루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자, 그 플루 사운드 한번 이 초월 라디오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박자도 잘 안 맞고요. 박자가 안 맞아요. 박자가 안 맞고 뭔가
오디오 편집이 샘플을 썼을 텐데 오디오 편집이 틱틱거립니다. 틱틱거려요. 틱틱. 뭔가 틱틱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페이드가 돼 있는 느낌도 아니고 뭔가 그 플룻이 얼마든지 내가 에이블톤이나 프로툴이나 큐베이스에 올려서 얼마든지 더 정리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샘플이 재생이 되거든요. 즉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러프하게 만들려고 러프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사실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댐조인트의 이 NCT의 음악이죠. 댐조인트가 만든 이 NCT의 스티커, 예를 드는 거예요. 스티커를. 다른 음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커는 그냥 단순히 러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이 되어서 완성됐다기보다 이거 내가 그 사람의 속을 완벽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은 멋있음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 생각을 한 게 프로듀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멋있음 잠깐 얘기 들어볼게요. 멋있음이 뭐지? 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초월 라디오니까 여러분들 막 제가 지식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멋있으면요. 제가 생각할 때, 애쓰면 안 돼요. 애쓰지 않음. 그리고 뭔가 발악 금지. 발악 안 하죠. 안 함. 또 뭐가 있을까요? 약간 날티가 나, 날티.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어요, 인상. 쓴 표정. 제가 지금 멋있음이라는 이 단어를 음악에서 멋있는 게 뭐지? 음악에서 뭐가 멋있지?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겁나 멋있는 음악을 만들 거야. 내가 엄청나게 멋있고 엄청나게 간지나는 힙합을 만들 거야. 808을 막 이렇게 할 거야. 뭐 드럼을 이렇게 메이킹할 거야. 이렇게 뭔가 각을 잡고 음악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제 기준에는 그 자체가 그다지 멋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어떤 멋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든 멋있는 사람은요 항상 여유가 넘치죠. 여유. 그래서 사실 저는 힙합 음악이야말로 다른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다른 음악도 해당이에요. 다른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힙합 음악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만들려면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음악이 뭔가 해보려고, 무언가를 내가 해보려고 강력하게 무슨 뭔가 발악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순간, 최선을 다하는 순간 멋있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다한다? 저는 이거 멋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멋있어야 돼요. 그냥 멋있으려고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행동 하나하나와 그냥 내가 발악하고 애쓰지 않아도 멋있는 게 전 힙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오늘 조금 두서없어도 그냥 제 생각 편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월 라디오로. 그게 언제 가능하냐? 언제? 생각이 들어갔을 때. 생각이 들어갔을 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NCT의 스티커를 들어보면 댐조인트가 그 오디오 편집을 할 줄 몰라서, 혹은 그 플룻 소리가 틱틱거리는 걸 못 들어서 그냥 그 상태로 음반이 발매되고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단 그 사람은 본인만 할 수 있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죠? 즉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어떤 연주를 산 게 아니라, 연주를 구현하고 어떤 돈을 주고 얼마든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음악에서 이 음악은 오디오 편집 여기서 끝내야 돼. 오디오 편집 여기서 끝내야 돼.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고 끝내야 돼. 그리고 이거 약간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면 안 돼. 약간 어설픈, 의도적인 어설픔이 있어야 돼.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음악을 만들진 않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힙합 프로듀서한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이거는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면 안 돼. 더 그루브를 위해서 저는 이거는 이 수준이라고 보지 않고요. 댐조인트가. 이 음악은 전체적으로 프레시하게 들려야 돼. 이 음악이 전체적으로 프레시하고 새롭고 뭔가 프레시하게 들려야 돼. 그럼 프레시함이라는 것은 뭐지? 프레시하다는 거는
자, 프레시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 완벽하고 안정적인 거, 완벽, 안정, 이건 저는 좋게 말했을 때 저는 완벽, 안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를 또 좋게 말하면 노련하다고 볼 수 있죠. 노련함.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노련함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완벽하고 안정적이면 노련해지죠. 이 노련함과 fresh 이게 공존하나요? 여러분들 단어 자체를 봐도 노련함이라는 말과 fresh 신선하다는 말이 공존이 되나요? 공집합이 큰가요? 제 생각은 노련함은요. 이거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제 생각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 가면요 뻔함이에요. 뻔함. 자, 노련함은요 안정적인 거고 이제까지 해왔던 걸 기준으로 안정적인 거고 완벽한 걸 가는 거죠. 그럼 그것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레시하다는 것은 이 노련함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이거 어찌 보면요 어설픈 거예요. 어설픈 거. 언제? 어떻게? 의도적으로. 즉 진짜 어설프게 만든 음악은,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런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 이야기 드린 겁니다. 어디까지 생각했냐. 자, 어디까지 생각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구현이 됐다. 그러면 어설픈 음악이죠. 근데 스티커 같은 음악 들어보면 절대 어설프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간지의 끝을 달리죠. 멋있는 힙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얘기가 이 주제는 괜히 골랐네요. 이거 너무 얘기가 하기가 어렵네요. 준비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 힙합하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럼 메이킹이 중요하고 드럼 메이킹을 좀 더 간지나게, 더 멋있게, 멋있게 만드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드럼을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 프로듀서라고 할 수 없겠죠. 힙합에 한해서는. 그리고 이 멋있음에 대해서 지금 제가 꼭 얘기 드린 거 아니어도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지금 NCT의 스티커를 예시를 드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지금 살짝 어려워졌는데, NCT의 스티커를 듣다 보면 뭔가 완벽한 편집, 깔끔한 퀀타이즈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 메인 그 사운드가. 그럼 그것을 어디까지 생각했냐. 그냥 단순히 어설프게 편집을 할 줄 몰라서 끝난 게 아니라 왜 그게 왜 그게 그렇게 했을까? 애쓰고 발악하고 뭔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약간은 날티나게 대충 뭔가 한 느낌이 의도적인 여유가 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멋있는 음악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 말고도 이 멋있음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약간 내용이 어려워졌네요. 잠깐만, 아까 제가 그걸 어디다 적어놨지? 잠시만요. 만약에 멋있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모양새 자체가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어떤 브랜드의 멋진 뭐 비싼 옷에 브랜드가 이렇게 박혀있는 옷도 물론 충분히 멋있을 수 있지만, 그다지 뭔가 이렇게 돈이 있는 걸 그다지 티를 평소에 잘 안 내고 옷도 막 이렇게 막 브랜드가 엄청 막 보이는 그런 옷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뭐 그 해당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하루 자고 간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갈아입을 옷 줄게 하고 이렇게 옷을 받아서 갈아입을 옷을 전해주고 이게 걸으려고 봤는데 엄청 비싼 옷이야.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엄청 부자였구나. 뭐 예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평소에 티를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걸 너무 막 티를 내고 내가 뭔가 이 대단한 걸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이 음악에서 느껴지는 순간, 특히 힙합에서 느껴지는 순간 저는 그게 멋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에 NCT의 이 스티커라는 예시를 든 이유가, 이건 갑자기 지금 들어서 얘기가 나온 거지만, 이 음악은 뭐 틱틱거리는 소리도 있고 뭔가 그 퀀타이즈도 제대로 안 된 이것이 프레시하게 들린다. 이 프레시하게.
왜? 완벽하게 퀀타이즈를 하고 완벽하게 이 노이즈를 잡고 하면은 노련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노련하다는 거는 프레시함의 그 관점하고는 저는 별개로 보는 거거든요. 물론 노련하면서 프레시할 수도 뭐 있겠지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것이 노련함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다라고 좋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르게 보면 뻔함이고 의도적인 어설픔이 그걸 생각하고 어디까지 생각했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설프다면 어설픈 음악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완벽한 드럼을 보여주고 완벽한 드럼 메이킹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 드럼만 딱 들었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절대 음악을 못 만들고 그냥 초보자의 관점이 아니다라는 걸 알겠죠. 드럼에서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근데 다른 것들까지 완벽하게 뭔가 빈틈없이 노련하게 만들면 저는 그거는 과연 그게 멋있을까? 프레시할까? 근데 대신 이 NCT의 스티커 같은 음악 들어보면 의도적인 어설픔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련되게. 그래서 확실히 세계적인 힙합 프로듀서는 뭔가 다르구나. 다른 부분에서 완벽하니까 이 메인 테마 가장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 소스를 의도적으로 빈틈을 보였구나.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만들었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결론은 내가 만약에 힙합하라면 일단 드럼에 대해서 다른 파트는 악기 연주나 어떤 그런 음악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꼭 프로듀서의 뭐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프로듀서는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걸 결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최소한 힙합 프로듀서의 안에서는 드럼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저는 힙합 프로듀서라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와, 이거 오늘 가볍게 이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얘기하다가 너무 얘기가 헤비해졌지만 이거 여러분들 꼭 외우고 뭐 그럴 취지로 제가 오늘 초월 라디오 촬영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클래식파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클래식을 하려면 클래식파, 이 영화 음악 쪽, 영상 음악 쪽, 사실 이쪽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발라드파랑 흡사할 수도 있지만 발라드파는 사실 가사 음악이잖아요. 보컬 음악이고. 근데 이 영화나 영상 쪽은 아무래도 인스트루멘탈 음악이 많기 때문에 뭐 저는 이쪽의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당장 실력이 좋아지려면 뭘 해야 될까? 저는 이분들은 뭐 그냥 음악 많이 음악 듣고 상상하기. 즉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냥 와, 이 클래식 음악은 어떤 음악적인 화성학 뭐 대위법으로 완성 그 관점으로 듣고가 아니라 이 작곡가는 지금 살금 이 다가가는 모습을 표현했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관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에 영상 음악이라는 거는 그 영상을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클래식 기반의 영상 음악은. 예를 들어서 와, 지금 이 음악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그 긴장감의 그 무드와 그 공기의 질감을 지금 이 특정 뭐 비올라나 어떤 이런 특정 그런 클래식 이 악기로 표현을 한 음악이네. 와, 이 음악은 봄을 표현했네. 와, 이 음악은 사계죠. 이 음악은 겨울을 표현해. 여기서는 겨울을 표현하네. 와, 겨울의 그러한 느낌, 눈이 내리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음악 듣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쪽 분야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이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상 음악이라고 본다면 내가 영상 음악, 가사나 보컬 위주의 음악이 아니라 그런 클래식 기반의 영상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음악을 내가 찾아서 들을 때 이런 음악 듣고 그런 공기를 상상. 제가 공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그냥 그런 장면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 공기, 무드의 관점으로 상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공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것을 상상하는 시간을 매번 조금씩 이렇게 만약에 할애한다면 저는 좀 더 발전적인 시간 쓰지 않을까. 물론 기존에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고. 자,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져갖고 일단 마쳐야 되겠는데요. 가볍게 정리해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음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발라드파, 일본파, 기타파, 감각파, 힙합파가 있다. 제가 볼 때 그 클래식파 영상음악이라고 볼게요. 클래식파도 있고요.
발라드파는 기본적으로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피아노 연주나 뭐 기타 연주, 스트링 편곡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볼 때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나만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가사로 표현하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TV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매체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음악을 했을 때 분명히 뭐죠? 남이 볼 때 티가 나는 것에 시간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쓸 때 꼭 남들이 아무도 티 안 나는 곳에 이렇게 시간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이 티가 나는 곳에, 즉 발라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사와 제목이죠. 또 노래도 어느 정도 연습하면 좋고요. 꼭 보컬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 좀 적을 때 좀 정리하면서 적을 걸. 자, 꼭 완벽한 보컬 테크닉을 원치 않더라도 감정을 담아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에 대한 연습도 저는 이 발라드 파들한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내가 싱어송라이팅을 한다면. 자, 일본파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밴드 음악파와 EDM파가 있는데 저는 EDM파는 약간 카와이 베이스나 이런 일본식 게임 음악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내가 좋아하고 잘 만들고 싶다. 그럼 보이식 연구해라. 그리고 신디사이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 문화에 관심도 있으면 좋다. 그리고 밴드,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밴드 성향 혹은 기타파 이분들은 레코딩이나 편집에 좀 신경 쓰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음악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연주하는 거에서 저도 사실 음악적인 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우리 채널 자체가 그렇게 사운드나 믹싱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는 드리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음악적이다라고 음악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 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미 연주를 오래 하시고 합주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음악적인 고격은 갖춰져 있는 분들 중에 레코딩과 이런 기본적인 편집이 안 돼 있어서 더 좋을 수 있는 음악을 스스로 별로 잘 안 좋게 들리게 하는 상황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역시 뭔가 티나는 곳에 시간을 어느 정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내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듯이 내가 연주한 음악을 편집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연주 능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꼭 필요하다. 아무리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들조차도 실제 라이브나 합주를 본 경험보다 레코딩된 음원으로 음악을 감상한 횟수가 더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라이브나 합주에 대한 중요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레코딩과 편집과 믹싱에 대해서 이쪽 기타파 분들께서 중요도를 조금 낮추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연습하는 거 연습하지만 티나는 부분에 시간을 쓰려면 남들에게 레코딩과 편집에 대한 이런 홈 레코딩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좀 익힐 필요가 있다. 왜? 당장 티가 날 확률이 크다. 감각파 분들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악이 어디에 사용되어지길 바라지? 왜? 사실 다른 파트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감각파라는 게 가장 산업적으로 뭔가 결국에는 소비가 돼야 되는 음악이잖아요. 결국에 소비라는 것은 이 음악의 소비처, 사용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이 장르는 뭐지? 어떤 장르를 배우고 어떤 스킬을 배우고 믹싱을 배우고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음악을 듣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악을 만든 작곡가 혹은 발매사는 이러한 곳에 사용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이 음악을 만들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즉 어떤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생각했냐. 이게 사실 특히나 이 감각파에선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힙합파. 다른 파들은 얼마든지 내가 연주가 안 되고 뭐 스트링 편곡이 안 되고 뭐 음악적인 뭐가 안 되면 다 충분한 대가를 드리고 그것을 내가 내 음악에 이렇게 합류시킬 수 있지만 힙합파는 최소한 내가 힙합 프로듀서, 내가 힙합을 좋아하는 힙합하다. 그럼 최소한 드럼 정도는 드럼은 나만의 기술, 나만 구현할 수 있는 드럼 톤, 그리고 내가 드럼에 대한 어느 정도 드럼 메이킹에 대한 조회는 있어야 된다. 왜? 결국에 힙합은 멋있어야 되는데 그 멋있음의 관점에 굉장히 드럼이 크게 작용한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멋있음의 관점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관점을 하나 이야기 드린 거예요. 멋있으려고 엄청나게 발악하고 애쓰는 음악은 그다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살짝의 날티도 있고 그다지 애쓰지 않은 것이 저는 멋있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또 이제 그 클래식파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상상하고 듣고.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지만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주저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러고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초월 라디오 들어주신 분들, 제가 와,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제가 마지막에는 말이 빨랐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 마지막까지 영상 이 초월 라디오 청취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짧게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저도 그러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완벽해지려고 좀 뭐라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본인의 이렇게 좀 음악적인 실력을 완벽해지려고 뭔가 좀 고민을 하시고 많은 공부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뭐 그게 나쁘진 않은데,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 초월 라디오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 더 나아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 제가 그냥 빠르게 얘기 드릴게요. 도자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자기가 이렇게. 근데 여기 금이 갔어요. 금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결함이 있는 이 도자기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일본에는 이 킨츠키라는 문화가 있대요. 킨츠키. 저 참고로 제가 일본어 전공이라 물론 대학을 졸업하진 않았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음악적으로 완벽하다고, 완벽한 걸 원하고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구현하길 바라지만, 사실 이 결함을 숨기지 않고 조금 깨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금가루 같은 걸로 혹은 그 밖에 다른 도료로 이렇게 가려내는 방식으로 새롭게 디자인이 된 그런 것들을 일본 도자기에선 킨츠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킨츠키. 우리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완벽한 믹싱, 완벽한 편곡, 완벽한 어떤 음악적 보이싱, 이걸 너무, 저 역시도 그걸 쫓는 느낌이 사실 있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멋있음은 어느 정도의 여유, 받아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플라이스에 있는 룹이나 어떤 샘플을 쓰면 실력이 많이 안 늘 것 같고, 뭐 음악을 잘하려면 잘 찍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음악을 잘한다는 거는요, 잘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고 결함이 없으려고 애쓰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연주를 잘하고 내가 뭐 뭔가 이러다 보니까 점점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에 음악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 드린 너무 발악하는 느낌이고, 너무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 어찌 보면 여유가 없는 느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뭐 이 초월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답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그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쓸 때 남들에게 음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티나는 부분에 시간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완벽하려고,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너무 완벽하려고 애쓴다기보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결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 일본의 킨츠키처럼 그 결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다른 걸로 메꾸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면 다른 부분으로 내가 더 능력치를 올리면 되고, 그리고 결국에 프로듀서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연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링 편곡을 잘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드리면, 대가를 페이를 주면 내 음악에 합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을 완벽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혹시나 도움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초월 라디오 끝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분에게는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음악을 시작하는 초보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지만 중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면 다음에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작곡닌자 해리였고요. 항상 영상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대도송한 형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작곡닌자 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